자, 해운대고 내신 직전 부강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문학작품 2개가 나왔는데 지금 1학기 때 4작품이 EBS에서 마지막에 출제가 됐었고, 그거 엮어서 킬러 문학 느낌, 독서 느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능형 문제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 느낌이 있는 학교고,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지문이 딱 이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벌써 이게 한 20년 된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그 느낌들을 좀 잡아드리고, 그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중간에 그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하나씩 보면서 예를 들면 보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녹색으로 현관에 좀 따라와 보실래요? 자, 2번째, 만남이 있는지 없는지, 세태가 있는지 없는지, 암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는지, 인물의 내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생동감이 있는지 없는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배열되어 있는지, 사건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원법과 간접원법이 뭔지,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가 조절이 되고 있는지, 쉼표가 의도적으로 사용이 됐는지, 읽기속도 변화해줬는지, 주목하게 했는지, 이걸 100% 다 판단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샤프로 X 하신 다음에 제 거랑 비교하시고 고치시고 분명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저랑 질문을 주고 받아보자고. 아시겠죠? 자, 2번째는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개념화에서 많이 터졌어요. 이게 진짜 오답률이 높았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되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왜냐면 이게 개념이 정립됐던 과도기적 시험이거든. 아마 학교 선생님도 이때 이 시험을 치러셨을 가능성이 난 좀 보여.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해서 이걸 엮어서 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한 30대 한 초중반 정도 선생님들은 이제 08학번이니까 이 시험 치셨겠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인데, 기억부터 미음에 나타나는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거거든. 자, 그럼 당연히 서사 장르고 서사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인물인 구보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자, 구보는 2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2번째는 이 구보가 서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정리하면 여러분, 서술자랑 인물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이게 이번 6평에도 되게 중요하게 나왔거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6평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얘를 딱 짚으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난 보여. 그러니까 6평 이후에 여러분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프린트를 받았다면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니 혹시? 내 추측이? 너 6평 이후에 받았어 안 받았어? 그 구보씨 일일 프린트 6평 이후에 받았어?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아 보여.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전 보고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 학교는 막 프린터 갑자기 훅훅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한가 같은 거 해놓으라고 한 거고, 미리미리 여러분 진도 예상되는 빠작 같은 거나 아니면 고1 독서 모의고사 같은 거 이미 해설 영상 다 QR로 다 드린 이유가, 이제 그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전 보강에서 나오는 이런 프린트에서 변별된단 말이야, 여러분 학교. 왜?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 임박하면 문제를 내실 거 아니야. 그럼 내신에 임박해서 문제를 내시는 과정에서 이거 내야지? 라고 아이디어를 박아서 이걸 어디까지 애들한테 힌트를 주지라는 고민에서, 얘는 아예 감춰야 되겠다가 있고 얘는 좀 힌트를 줘야 되겠다가 있는데, 이 프린트는 100% 힌트예요. 그럼 힌트를 해독하는 건 내 역할인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계속 볼게. 그래서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구보가 어떤 내면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읽어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건 되게 감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이야. 눈치가 있는 애들은 좀 잘 푸는데 눈치 없는 애들은 못 풀지만, 뭐 눈치를 어떻게 길러줄까? 길러줄 수 있어요. 상황을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더라, 얘는 어떤 마음이더라를 읽어보신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게 눈치 없는 친구들은 계속 못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면 편해질 겁니다. 자, 넘어가서 25번 문제야. 자, 그래서 자, 이게 아까 24번에서 이어지는 문제거든.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24번에서 자, 봐. 주인공이 또는 등장인물이 서술자일 수도 있겠고,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나, 자, 또는 주인공이 아닌 그냥 등장인물이 서술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일 거 아니야. 자, 2번째는 얘들이 다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3인칭이잖아. 3인칭도 작가가 그냥 관찰자 했을 수 있겠고, 또는 전지적으로 4명까지 있을 수 있겠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야. 봐. 관찰자도 내면은 나타나. 근데 누구의 내면이야? 관찰자의 내면이 주인공의 내면은 아니잖아. 당연히 주인공은 내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전작가도 당연히 내면 나타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면 서술이 가능한 애들은 얘네들이야. 그런데 그 내면 서술이 관찰자는 주인공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게 서사기 때문에 당연히 관찰자는 그 내면의 농도가, 내면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할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돼. 됐지? 그래서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출제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니? 전적 작가 시점은 전제했대. 구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야. 여기는 각각을 평등하게 놓고 보겠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가와 나의 차이는 뭐라고? 구보라는 인물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럼 구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는 그건 없을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둘 다 전지니까 뭐는 있을 거다? 내면은 있을 거야. 내면은 있을 건데 이 내면이 누구 편이냐는 거야. 여긴 누구 편이야? 구보 편이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이 있었던 거고, 이 느낌을 살려오셨다는 거는, 이걸 내셨다는 거는 어떤 맥락이냐? 이번 6평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번 6평에 지금 제가 독서 지문하고 문학 지문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 문학 지문들 몇 개 하다 보면은 제가 설명한 그 포인트가 보일 거니까 잘 활용들 해보시고, 특히 작년 EBS 내 지문을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 직전으로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던 느낌인데, 올해 6평이요. 작년 EBS나 작년까지 있었던 킬러 느낌을 독서 문학에서 다 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신 거야. 여러분 학교는 수능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인물들의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은 이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드러나게 만들 거야. 그럼 이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선지들 판단하는 근거나 기준을 찾아 쓰시든지 아니면 형광펜으로 별도로 필기를 해주시든지. 왜냐하면 찾아 쓰는 것도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 그래서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 쓰는 과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어. 자, 이제 필기는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을 드릴 테니까 늦게 와서 오픈한 사람은 푸시고, 일찍 와서 다 푼 사람은 내가 지금 형광펜 친 걸 OX를 다 판단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26번도 뭐가 맞고 틀리고를 근거를 찾아 쓰시거나 최소한 형광펜을 치세요. 찾아 쓰셔야 내신 대비 서술형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소설 작품 읽어나가실 때는 항상 얘기했었죠. 초반부에 뭐 해야 된다? 인사배 세팅하고 가셔야 된다.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자, 그럼 뭐 세팅부터 된 거야? 배경 세팅부터 됐죠. 자, 연습해야 돼.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풀어볼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1시 40분까지 맞춰오십시오. 자, 어인가닥인지 모두들 구석진 자석을 좋아하였다라고 하면서 일단 등장인물들에 대한 얘기 전에 먼저 배경을 깐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보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보기나 문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얘는 3인칭이고 당연히 전지역학과 시점일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이 문제 봐.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누구 관점이야? 구보 관점이라는 거잖아. 그걸 미리 세팅을 하고 가자. 전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누구 관점이야? 구보라는 인물 관점이야. 그러니까 구보 편에서 보는 거야. 사실 구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잖아요. 뭐라 그럴까? 구독자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야. 유튜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버는 거야. 그런데 구독자 10,000명이면 알아볼 사람은 또 알아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유튜버로서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지 못한 상태고, 하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지만 자부심 부리만큼의 인플루언서도 아니야 라는 느낌이 그냥 있어. 약간 냉소적인 것도 있어. 자, 봐. 그러면 이 사람을 되게 냉소적이고 좀 별로다라고 보는 관점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작가는 구보의 관점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시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9번 어쩔 수가 없어. 하나 남아있는 가운데 탁자에는 앉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야. 이 소설에 약간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제가 노란색으로 그분을 잡을 건데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벌써 9번은 좀 별론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자, 그럼 봐. 그래도라는 거는 뭐야? 전환이지. 그래서 뭐라고? 엘만의 발스 센티멘털이 나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쯤이면 나쁘지 않지 라고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는 지금 대조적이야. 그러니까 불만이지만 그래도 불만이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다는 거야. 승질내면 뭐야? 라고 약간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중이야. 그러나 역적. 그러면서 그 선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향문의는 누구 관점이야? 전적학과 시점이 아니에요. 자, 봐. 지금 이 감정, 방향문이라는 관점, 정말 별로야. 정말 존나 짜증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 관점이냐? 완벽하게 구보 관점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예를 들면 인호인데 인구라고 부른다든지 구보인데 구포라고 부르는 거야. 벌써 이제 짜증 2번이야. 일단은
구포씨! 라고 갑자기 쪽팔려 죽겠는데 목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나를 부르는 걸 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야? 라고 쳐다봤고, 그럼 벌써 이제 나는 관종이 아닌데 남들이 나를 쳐다보게 됐고, 쪽팔려 죽겠는데 어떤 무식한 인간이 나를 아는 척을 했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넘버링한 건 전부 다 구포의 관점이자 구포의 내면 심리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포는 벌써 기분이 상했죠. 뭐 빼고? 좋아하는 음악 빼고. 근데 봐, 좋아하는 음악이 나왔는데 끝나기도 전에 불렀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더 짜증나는 거야. 차라리 이 노래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 근데 이 노래가 나왔는데 와, 이제 좀 마음 편해졌는데 그걸 깨버렸으니까 더 빡친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빡치고 있어. 빨간색으로 빡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다 빡치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라고 봤더니 중학교 선배님이신데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아저씨고, 외교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치면요, 중고차 파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폰 파는 사람들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요즘으로 쳐도 약간 사람들 시선이 별로 안 좋은 직업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날티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벌써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도 벌써 비판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평소에 결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 이게 다 구보의 관점이고, 구보가 지금 되게 기분 나빠하는 내면 심리가 반복되고 있는 지점들이니까 이걸 왜 써드리냐? 분명히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객관식 선질 만들거나 주관식 서술형 내라고 하시는 포인트들이 이 키워드 현관 펜치인 것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아르철하는 것은 아유, 술 처먹었네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불만인 거고, 어디서부터? 그러나 이후부터는 누구에 대한? 선배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벌써 공간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이제 선배, 인물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9번 어떻게? 네. 무시하려고 했죠.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해. 그럼 봐라. 무시해도 되거든? 하지만 여기서 더 무시하면은 그래도 선배인데. 그래도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구보라는 사람 자체도 성격이 그렇게까지 세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만 꿍시렁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는 뭐야? 원하지는 않아. 하지만 수용을 한다는 건 이게 구보가 그만큼 적극성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수밖에 없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적극적인 성격이면 죄송해요 안 갈게요 라고 해버릴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가야지. 수용적이고 하지만 전혀 원치 않죠. 이런 내면 심리가 다 여기에 워딩들로 들어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내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구포씨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의 소설가면 지금으로 치면은 유튜버야, 인플루언서야. 그 시절에는 매체가 뭐밖에 없어? 인쇄 매체밖에 없어. 지금은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루언서고 그 시절에는 소설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은 도대체가 왜 자꾸 나를 구포라고 부르는 거야? 라는 것 자체도 구보의 관점이야. 그러면 내가 현관 펜치는 부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봐. 지금 보면 큰 따옴표 하나도 없죠. 큰 따옴표가 없잖아. 작은 따옴표는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이야. 작은 따옴표는 뭐야? 직접 인용이라.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이야. 그래서 당연히 개념어적으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이따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대화 상황을 그래 요즘도 많이 쓰시오? 이런 거는 간접 인용이죠. 그런데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죠. 이해됐어? 근데 큰 따옴표를 쓰지 않은 이 의도도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따옴표가 있고 없고 해서 직접 간접어법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의 간격을 두기로 했다. 이 부분도 내면 심리인데 잘 봐. 그가 간격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거리감이라는 개념어가 이 뒤로 부쩍 늘었어요. 간격을 두겠다. 심리적 거리를 두겠다. 멀리 하겠다야. 우리가 인간사를 살면서도 멀리한다, 가까이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나 이 딱한 산에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의 득이감을 맛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비꼬고 있지. 왜? 존댓말 해주니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비아냥되는 거야. 어이구, 친해지기 싫어서 거리 두려고 존댓말 썼는데 그걸 좋다고 하고 있네? 라고 사실은 여기는 또 심지어 비아냥되고 있는 전부 다 구부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덧붙여서 더 나쁜 거야. 그는 한 잔, 10잔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내 느낌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술집을 갔어, 바를 갔어. 그러면은 한 잔을 시켜. 우리나라 이제 그런 문화는 아닌데 외국의 펍 같은 경우는 한 잔 단위로 시키거든. 그럼 보통 이제 칵테일 하나에 5,000원, 10,000원, 15,000원 해. 그러면 어쨌든 한 잔에 10,000원짜리 또는 스타벅스에 한 잔에 6,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은 맥주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양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양주는 3병, 4병 깐 거예요. 남들은 10,000원짜리 훌쩍거리고 있는데 나는 벌써 여기서 100만원짜리 테이블을 썼다. 이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야.
두 단어로 뭐라고 하니? 허세라고 하죠. 그럼 봐봐. 이 허세를 부리는 것에서 우월감을 갖고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니까 또 비아냥이고 비판이죠. 이해됐니?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시 작품을 애독하지. 그러니까 구독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니까 눈치는 또 빨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만나는 사람들보다 아는 척을 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남자가 딱히 구보가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는 이유는 술김에서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뭐니? 그래도 구독자 10,000명 나랑 친구야 같은 역시 일종의 허세인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부분도 허세야. 자, 하나 더 얘기한다. 큰 따옴표 나왔잖아? 그럼 확실하게 무슨 인용이야? 직접 인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들 있죠? 내 참 구포시 작품을 애독하지. 이런 거는 간접 인용이죠. 당연히 출제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지으며 이제 구보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문득 비꼬는 거죠. 이 용감하고 무지한 사내를 자기의 뭐라고 할까? 알바로 쓰겠다는 거야. 고급으로 채용해서 이 사람한테 홍보를 시키고 다니면은 야, 나 구독자 10만 되는 거 아니야? 실버 버튼이 아니라 골드 버튼 100만 되는 거 아니야? 미스터 비스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도 하고 혼자서 키득키득 되는 거야. 너무 짜증나니까. 됐죠? 여기는 어떤 웃음이야? 냉소죠. 누구에 대한 냉소야? 그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사내. 선배에 대한 비웃음이야, 사실은. 이 비용신. 너 데려다가 그냥 내 구독자 늘린 데 쓰면은 야, 나도 어느새 허팝돼 있겠다, 야. 나도 어느새 보겸이 돼 있겠다, 야. 나도 어느새 미스터 비스터 돼 있겠다, 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볼게. 창 구보 선생님 하고 채군이라고 불린 사내도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래 이름은 똑바로 썼어. 좀 나은 애야. 하면서 창결하면서 자기가 독견의 승방비곡과 윤백남의 대도전을 걸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시절의 대중문화예요. 그런데 얘가 왜 구독자가 없겠냐. 순수 예술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기는 AK47이야. 여기는 PH-1인가야. 예를 들면. 그럼 어떤 상황이야? 그래. 사실은 사람들은 AK47밖에 몰라. 힙합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순수예술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깝잖아요. 그러니까 구보는 약간 고깝게 보는 거야. 왜? 자기는 순수예술하고 안 유명하고 대중성이 없으니까. 그럼 대중성이 있는 AK47 나오는 순간 발작 버튼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힙합하는 애들을 다 긁었어,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힙합하는 사람을 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긁은 거야, 사실은. 구보 입장에서는 자기를 긁은 거야. 왜? 이게 지금 그걸 힙합이라고 AK47을 나한테 아냐고? 내가 진짜 힙합하는 사람인데? 내가 래퍼인데? 나한테 AK47 얘기하는 거야?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구보가, 뭐 싸움 뭐해라고 하면서, 네네네네 이러고 넘어갔어. 그랬더니 눈치가 또 있죠. 왜? 이 사람도 영업사원이야.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은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 아저씨도 지금 영업사원이었잖아. 외교원이었잖아. 여기도 지금 영업사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영업사원이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뭐 일단 구보 선생님 구보 선생님 1등이지 뭐. 구보 선생님 영탈. 일단 구보 선생님이 현우진보다 수업을 더 잘하시죠. 라고 일단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구보는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간신히 그래 싸움 뭐 할 거야. AK47 이러면 싸우려고 했으나 싸움 뭐 할 거야. 그래요. 라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수용하는 거죠. 니들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최근에 또 용기를 얻어서 거참 구독자 5만 되면 얼마 벌어요 같이. 수익을 처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원고료는 어떻게 됩니까? 구독자 10,000명 넘으면 얼마 벌어요?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법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경위를 포함했다는 여기서 뭐니? 반어야. 왜 반어야? 봐봐. 한자가 어렵나 봐. 그래서 원고료랑 원호료라는 고랑 호라는 한자가 헷갈리나 봐. 그러니까 아유 꼴에 너가 뭔가 배우긴 했나 보다야. 그러면서 너가 그래도 원고료를 원호료라고 하는 게 어디냐 라고 하면서 또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럼 봐봐. 비꼬면서 경위를 포했다? 이거는 당연히 반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뭐하러 내 월급을 알려주고 월수익을 알려줘? 병신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그냥 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그래.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수익 창출이 안 돼서요. 또는 아직 제가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침 이제 전환이 되는 거야. 이제 마침 누가 나왔어? 친구가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야 나가자 라고 하면서 친구를 데리고 나갔고 그러면서 속이 시원해가 된 거죠. 누구의 내면이냐? 구보의 내면이죠. 여기까지 느낌 잡으셨니? 자, 그래서 어떤 표현법적인 특징이나 개념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출제됐었을 때 당연히 학생들이나 강사분들 이슈도 많았고
내신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디테일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할 거고 내신에 나올 걸 대비해서 이거를 판단을 해보자는 거야. 물론 이 한 문제긴 해. 하지만 여기서 시간의 정확성 단축해야죠. 자, 그러면 질문. 제한된 공간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간은 유일하게 뭐야? 다방이죠. 제한된 공간 맞죠? 맞잖아. 뭔가 특정된 공간이잖아. 다방이라는. 불특정된 공간이나 공간 이동이 거의 없어. 선생님 여기는요. 자, 여기서 봐봐. 결국에는 겨우 나왔잖아. 다방에서 지금 겨우 나왔잖아. 그럼 계속 여기서 계속 다방에 있어. 마지막 한 문장만 이제 문 열고 나온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간이야. 맞죠? 자, 그놈의 중심 사건이 뭐니? 만남이죠.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유튜버 얘기야. 미스터 비스트 얘기야. 즉, 세태라는 거 요즘 얘기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태니까 얘기가 됐지. 근데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게 뭘까? 요즘 뭐가 또 이슈냐? 뭐 많아, 존나 많아. 아, 예를 들면 오물. 뭐 오물, 예를 들면 오물풍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봐봐.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긴 하지만은 세태라는 걸 전반적으로 보여줬다. 라고 한다면은 다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암시했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암시는 함축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1번 선지는 모든 워딩들이 맞습니다. 자, 2번 선지 볼게요. 현재 어미를 썼냐는 거야. 자, 어미는 어딜 보시자 그랬었지? 마침표 보시면 되죠. 왜? 마침표가 종결 어미가 있는 위치일 거니까. 그럼 종결 어미 앞에 붙어 있는 게 시제고 그게 뭐야? 선어말 어미잖아. 이해됐니? 바로 위에 하나만 보자 그러면. 하다. 현재 어미죠. 대체적으로 그랬겠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할 얘기 있어? 왜? 자,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 지금 구보의 내면 심리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 자, 봐봐. 생동감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 디테일을 생동감이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구보의 내면을 계속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걸 생동감이라고 바꿔 쓴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이 개념어들 바꿔 쓰시는 거 꼭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판단시킨다. 자, 세 번째. 나 그럼 질문이야. 시간적 순서 있어, 없어? 있잖아요. 사건 배열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기서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어. 잘 들어야 돼. 이것의 의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들어. 이런 거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었어. 그러면 영화 같은 데서 살아있는 반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되는 장면이 하나 딱 하고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인과성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즉, 봐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 돌아오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게 문학적으로 보기에, 기법적으로 보기에 중요하게 쓰였을 때 이 사건의 인과성을 밝혔다를 맞다고 하겠다는 의도였던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시간 순서도 있고 사건 배열도 있어. 뭐 사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준 거 아니야? 인과성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야. 이해됐니? 그런데 왜 정답이 3번이에요? 라고 되게 반문들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 자, 봐. 여기 있는 사건들이 우연적이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야. 우연이지. 왜?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갔어. 또는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들어갔는데 원치 않은 만남을 했어. 이걸 굳이 인과라고 봐야 되냐고. 이걸 굳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의 상관관계라고 봐야 되냐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우연적 만남이잖아. 내가 원하는 만남도 아니고 준비된 만남도 아니잖아. 사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왜 틀렸다고 했던 거냐? 사건 인과성을 왜 틀렸다고 했던 거냐? 그냥 나는 뭐야?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들어간 거야. 그럼 봐. 벌써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뭐야? 친구와의 약속이야. 약속이 있었으니까 결과로 뭐가 있는 거야? 친구와 만난 거죠. 아니? 그런데 봐. 약속이 있는 만남이 없는 만남이 없는 만남이잖아, 지금. 여기서 대부분의 분량은 약속 없이 갑자기 만났잖아.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지? 우연이라고 하죠. 정리하면 이거야. 친구와의 만남은 필연이야. 친구와의 만남은 인과야. 그런데 친구가 아닌 선배와의 만남은 우연이기 때문에 인과가 아니라고 정보 분류를 해놓은 거라고. 이해되셨어? 그래서 정리하시면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분류를 해보면 이제 이거야. 분류를 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내가 누굴 만났어? 친구를 만나서 나가자 해가지고 나가버렸잖아. 친구를 만났잖아. 보이냐? 여기 친구를 만난 이 부분은 뭐라고? 필연이고 인과라고 했어? 그런데 누굴 만난 부분?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 이건 그래서 뭐라고? 이건 우연이라고. 됐니? 중심 사건이 우연적 사건이잖아. 중심 사건이 우연적 사건이니까 3번에서 인과성이 틀렸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해서 3번을 오답으로 설계했어요.
됐니? 이게 납득이 되게 어려웠던 거야. 이 시절에는 더군다나 개념이나 이런 정보 처리적 기술들이 없었어. 그래서 주목해서 봐두시고 정확히 머릿속에 짚어두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학교 내신 준비하면서 제가 수능 수업하는데 되게 도움을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 딱 들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이 그림을 요즘 수능에서 보셨구나. 나한테도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 당연히 정시 파이터들도 이런 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필기 잘 하시고요. 자, 그럼 봐 이제 직접합법과 간접합법 나오냐 안 나오냐. 얘들아 집중하자. 꽁시렁 되지 말자. 습관이야 그건. 자, 방해된다. 자, 직접합법도 나왔고 간접합법도 나왔죠.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생각을 해볼게. 내가 간접합법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건 거리가 먼 거야, 가까운 거야? 가까운 거지, 예를 들면. 두 번째, 직접합법을 얘기한다는 거는 속마음보다는 뭐니? 그렇지. 그냥 대화지. 대화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이야.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야, 이걸 작가는 여기서 등장인물들 간의 심리적 거리로 나타낸 부분 아니야? 라고 물어본 부분이야.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직접 간접합법은 당연히 보여요. 그럼 이게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찾아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아래쪽에 써드린 건 뭐냐면,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관계야. 거리감 문제에 서술자, 인물, 독자 거리감 물어보는 거 있을 거야. 제가 보충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냥 보충 영상을 그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를 얘기한 거야, 나는.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간접합법으로 얘기했다는 건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거니까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반대로 내가 대화를 쇼잉으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면 객관적으로 멀리서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거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등장인물, 서술자, 그 다음에 독자의 거리 문제가, 거리 개념이 원래 있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보통 물어보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등장인물 간의 심적 거리를 얘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보였다는 거야, 출제자는. 그래서 4번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야, 필기하시고. 자, 30초 드린다, 시작. 잘 들어. 지금 이 문제는 여기도 왜 헷갈렸냐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뒤에 평가원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문제를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내는데 여기서 4번의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여기에 서술자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야. 됐니? 정확하게 이거야.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저 따라보세요. 지금 소설가 구보씨 1일에서 아까도 나와있지만 보기 기준으로 보자. 자,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 서술자는 전적 작가야. 그런데 서술자 전적 작가가 누굴 보고 있다고 지금? 구보 관점에서 나머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봐. 서술자가 구보와 거리가 가깝지. 나머지 애들은 거리가 멀지. 자, 이 구분을 어떻게 보여줬냐는 거야. 그래서 4번의 1번 관점은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워딩을 그대로 쓰셔야 돼. 서술자와 각각의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 조절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4번 선지를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서술자와 각각의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했냐? 작은 따옴표나 다시 간접 인용이나 직접 인용을 통해서야. 근데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간접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떤 거야? 구보의 내면 서술을 하게 되죠. 직접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대화를 서술하게 되는 거지. 됐어? 이 얘기야. 그래서 4번이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됐니? 왜? 내면을 서술할 수 있는 구보와는 서술자와 등장인물 거리가 가깝고 각각 다른 애들에 대해서는 대화, 따옴표로 끌고 오니까 거리가 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첫 번째 관점은. 이해됐어?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워딩 그대로 와볼게요. 워딩 그대로 오면은 자 봐. 등장인물끼리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래,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OX라고 판단하는 이제 내신형 문제까지 엮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OX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진 지극히 불쾌를 느끼며, 그럼 봐. 구보는 그 사내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거리감을 두는 거잖아. 이해됐어? 구보가 누구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그 사내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럼 거리감을 주는데 지금 뭘 썼어? 어쨌든 따옴표 가지고 인용을 했죠.
됐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거리감을, 이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 해설보다는 방금 제가 해설한 게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두 가지 관점을 쓰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 다 기억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도 고민해보시고 저랑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제 관점은 제가 가르치자면 1번인데 이제 2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부 내신에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야. 구보와 다른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감을 뭐로 통해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데, 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나는 이거는 틀린 해설이라고 봐. 왜 이건 틀린 해설이라고 보냐면, 그렇다면 일관되게 뭔가 나타나야 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일관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따옴표가 있을 때와 뭐 작은 따옴표가 있을 때, 아니면 따옴표가 없을 때, 즉 간접 인용이든 직접 인용이든 했을 때 뭔가 인용을 했으면 그 인용에 따라서 뭔가 분류되는 기준들이 달라야 돼. 예를 들면 여기서 심적 거리가 가깝다라든지 여기는 멀다라든지, 그 예를 들면 심적 거리가 여기서는 가깝게 나타나고 여기서는 멀게 나타나는 이 기준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보인다면 나는 4-2번 해설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일관되지가 않아, 사실. 그래서 좀 이걸 일관되는, 논리적으로 뭔가 관점을 하나를 뚫어가겠다라고 본다면 4-1번이 가장 좋은 해설 아닌가 싶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어쨌든 2번도 내신해서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근데 2번도 설명을 하시는 걸 봐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갈게요.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5초 정도 잡아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얘들아, 이게 국어라는 과목이 원래 이렇단다. 수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에서는 깔끔하게 공부하고 푸시고 정리하시겠지만, 국어라는 과목의 특징이니까 그 염두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국어라는 과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어. 계속해서 학문이 변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겁니다. 자, 필기 정리하셨으면 2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구보의 심리. 자, 기억. 보시면 알겠지만 창피하다라는 얘기는 없으나 누가 봐도 이거는 창피할 수 있죠. 왜? 길 가고 있는데 라고 해서 봤더니 쪽팔려, 내가. 굳이 잘생기지도 않았고 뭔가 이상한 사람이 또는 뭔가 좀 창피한 사람이 아는 척하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상황에 따른 반응을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잖아. 부정적 서술하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을 하면 당연히 창피할 수 있죠. 또는 최소한 당황할 수도 있겠지. 자, 니은 선지 볼게. 자, 그럼 봐봐. 고개를 돌렸다라는, 우리가 고개를 돌린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플러팅 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겠지. 안 본 척 하려고, 비싼 척 하려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 반응이야. 이것도 한번 볼게.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정확하게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게 행동한다.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4번 선지 볼게.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쟤네들을 비웃는 거지. 됐어? 뭐가 틀렸어? 목적어가 틀렸어요. 비웃는 대상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시겠죠? 됐니? 내면 심리와 태도를 보시면 보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야. 눈치인데 눈치는 어떻게 일러진다? 그래,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른 반응 받아보시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오답 설계로 뭘 바꿔놨다? 목적어 바꿔놨다. 전형적인 오답 설계도 보시라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거 잡아보시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필기하셔야 되고, 필기하시면 서술형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야. 손이 바빠야 된다. 손으로 입력하는 거다, 얘들아. 항상 표글이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특히 이번에 좀 이따 풀어볼 고3에서 제일 어려웠던 킬러 문제가 이 정보 분류를 못하면 터지기 때문이고, 정보 분류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그냥 표철이야.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그럼 봐. 결론은 뭐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보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자, 몇 인칭이 보자. 1번 선지. 내가가 있으니까 1인칭이죠. 내가가 있으니까 1인칭이죠. 당연히 얘는 아웃이야. 왜? 서술자, 전주학과 시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3인칭이어야 되니까. 그럼 봐라. 그 산이니까 전부 다 3인칭 보이셔서 일단 인칭 부분에서는 오케이. 3, 4, 5번이야. 자, 두 번째는 봐라. 전적작가 시점이니까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당연히. 내면 소술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죠. 근데 일단 1, 2번은 아웃이니까, 자, 그럼 봐봐. 3번, 4번, 5번인데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내면이야? 쇼잉, 외면이야? 외면이지. 그냥 얘는 관찰이야. 득이 감이라는 건 감정이니까 내면이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니까 내면 지금 알 수가 없지. 그러면 당연히 이 추측도 관찰이지. 됐니? 이렇게 해서 남는 건 뭐야? 내면 서술한 건 4번밖에 없구나. 4번이구나. 끝. 이거였던 거라고. 아시겠어? 봐봐. 오른쪽에 표철이 정보 분류하면 그냥 끝이에요.
오른쪽에 표처리 정보 분리하면 끝인데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선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나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정보를 쳐내야 되고 분류해야 돼. 그래야 판단이 명확해지는데 이 표처리하는 거 좀만 연습하시라고. 왜? 이걸 하잖아. 서술형 쓰기 너무 편해져. 제발 하세요. 어느 순간 느낄 거야. 빨리 해야 돼. 여러분은 재수, 삼수 하시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3년 안에 빨리빨리 가셔서 대학생활 재밌게 하셔야지. 됐죠? 넘어간다. 맞잖아. 여자친구는 대학 갔는데 나는 재수학원 있으면 여자친구가 대치동까지 와서 첫 한두 달은 기다려주는데, 자, 여자친구도 봐봐. 대학을 서울로 갔어. 그래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남자친구 있대. 남자친구 뭐해? 시대인재 다녀. 남자친구 뭐해? 강남대성 다녀. 남자친구 어디 있어? 대치동에 있어. 한두 번이야 가겠다. 3, 4월 되는데 과연, 자, 26분 볼게요. 윗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났는데, 애들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주인공인 구보야. 자, 그러면 자, 봐. 일단 우리는 얘를 스펙트럼 한번 볼 텐데요. 별건 없어. 자,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지만 이 사람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적극성에서 어때? 소극적이죠. 맞잖아. 그냥 오란다고 오잖아.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 있잖아. 두 번째는 직설적이야 냉소적이야.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있잖아. 소극적이고 보일 수도 있겠고 직설보다는 냉소적이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인데 소극적인 거야. 그럼 끝났네, 여러분. 비판적인데 소극적인 사람이 5번같이 얘기를 할지 말지 판단해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봐. 자, 봐. 비판적이지. 왜?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비판적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어디서 아웃인 거야? 소극적인 사람인데 왜 바꿔? 냅두지, 그냥. 수용해버리잖아.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잖아. 아, 그래, 네 말 맞아 해버리잖아. 됐어? 그 정도 에너지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적극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5번이라고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1, 2, 3, 4에서 다른 인물들이 어떤지 볼 텐데 이 사내는 뭐야? 나 아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친분가시야. 쉽게 얘기하면. 자, 본질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랬지? 대단하죠? 뭐야? 허세죠. 그리고 밥이나 먹자.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야. 좀 술 처먹고 술 취해 있잖아. 자, 2번 선지 봐. 요즘 많은 사람들에서 이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대중성이 중요한 사람이고 유명세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중성과 유명함이 교양이라는 거죠. 9번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관점인 거고. 최구는 역시 홍인한다 허세죠. 결국 5번이죠. 왜? 얘는 바꿀 생각이 없다니까. 적극성 같은 건 없다고. 느낌 오셨습니까? 필기 정리하시고 이 정도 느낌 잘 잡아보셨으면 됐는데, 아, 이거를 지금 여러분 6평에서 확 나갈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문학은 어렵게 내신다고 했고 EBS 내집 나왔던 것도 어려웠던 건데 그 느낌이 확 살아있는 게 지금 작년 6평이란다. 아, 올해 6평이란다.